저는 5살 아이를 키우면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새벽 5시부터 업무를 시작해서 8시 30분에 등원, 4시 30분에 하원하고 9시에는 침대에 눕는 아주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생활이 진짜 가능한 건지 저의 일주일을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일요일에 일찍 자야 돼요. 10시에 자니까 5시에 잘 일어났죠. 제가 월요일에 잘 일어나는 이유는 아이가 드디어 어린이집에 가기 때문입니다. 워킹맘이 되고 나서 월요병이 없어졌어요. 싹 나았어요. 저만 그런가요? 너무너무 기대돼요. 월요일이 되면 어린이집으로 빨리 가라! 막 이러면서 아주 기분 좋게 출근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남편도 이제 출근을 합니다. 7시 33분이에요. 저는 보통 이때 어제 돌려놨던 식기세척기, 닦아놓은 냄비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요. 아이한테 아침을 좀 챙겨줍니다. 삶은 계란 주로 먹어요. 그리고 이 주에 먹을 밥도 이렇게 미리 냉장고에 넣어주는데요. 월요일이면 항상 해야 되는 일이 있죠. 손톱 발톱 정리를 해주는데요. 시간도 없는데 맨날 이렇게 월요일에 하는지 일요일에 하면 참 좋았을 텐데. 8시 37분입니다. 좀 늦었지만 일단 등원을 합니다. 이 주에는 정말 비가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강남역에 비가 얼마나 많이 오던지 일주일에 3번 강남역을 가고요. 집으로 돌아오면 한 2시 반 정도 되는데요. 로봇 청소기를 안 돌리고 갔지 뭐예요? 그대로 남아있는 이 흔적들을 보면서 정말 어이가 없다. 왜 그랬을까 반성을 좀 살짝 합니다. 뭐 늦은 건 아니니까 아이가 오기 전에 빨리 로봇 청소기 돌려주고요. 바지가 다 젖었어요. 그리고 식기세척기 정리 못했죠. 아침에 할 줄 알았지만 못했죠. 아침에 앉혀놓은 밥도 그대로 두고 나갔어요. 이거 덜어놨었어야 되는데 안 덜어놨더니 버미큘라 녹이 이렇게 많이 생깁니다. 뭐 그냥 이대로 사는 거죠. 뭐 철분 먹는다 생각하고 밥은 백에 담아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얼른 부지런히 설거지 할 줄 알았겠지만 2시 반이기 때문에 일을 합니다. 일할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이 재택근무를 한다는 것은 참. 까치는 월요일마다 수영을 다니는데요. 1시간 정도 수영을 하는 동안 저는 이때 다이어리를 씁니다. 원래 까치 수영 보면서 핸드폰 하는 게 되게 힐링이었는데 일부러 이제는 다이어리를 좀 가지고 다니게 됐어요. 저도 한 주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월요일로 수영 날짜를 바꾸고 이때 이제 다이어리를 막 쓰게 됐습니다. 참고로 5살 수영은 진짜 안 늘긴 합니다. 지금 발차기 겨우 잘일까? 발차기 하고 이제 팔 돌리기 하고 있어요. 제가 선생님한테 올해 안에는 자유형 될까요? 그랬더니 노력해 보시겠다고 그래서 일단은 계속 다닐 생각입니다. 저도 가서 다이어리 쓰는 게 좋기도 하고 수영학원에 대한 간단한 의견 드렸습니다. 버스 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주말에 엄마가 준비한 밑반찬이랑 제가 만들어 놓은 밑반찬이랑 밥을 먹습니다. 수영장에서 씻고 오기 때문에 진짜 부담이 없어요. 밥만 차려서 후딱 먹이고 이제 딱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식탁 더러운 것 좀 봐. 웬일이야 세상에. 색연필 진짜 안 지워지잖아요. 까치 밥투정 하루 이틀 아닌데 그냥 먹입니다. 그리고 이제 설거지를 본격적으로 합니다. 저는 식기세척기가 있기 때문에 주물 냄비를 제외한 모든 그릇은 다 식기세척기로 넣습니다. 보온병 이런 거 할 거 없이 다 식기세척기로 넣고요. 아까 녹이 쓸었던 버미큘라 좀 빡세게 닦았습니다. 이거 수세미로만 조금 힘줘서 닦으면 지워지기는 해요. 오래 물든 게 아니어서. 월요일이니까 싱크대 다 닦아줍니다. 저는 싱크대 닦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싹 닦아주고 이거 물 내려갈 때 진짜 시원하지 않나요? 중간중간 아들 수발도 좀 들어줘야 돼요. 마른 행주로 이렇게 물기까지 싹 닦아내면 주방 마감이 끝납니다. 저의 평소 주방 마감은 이 정도 상태예요. 항상 그 수채구멍에 있는 이것도 다 식기세척기에 넣고 행주로 싹 물기까지 제거하고 주물 냄비도 한번 싹 닦아서 정리를 해둡니다. 빨래 건조기에서 꺼내서 싹 개주면 살림은 이제 하루 마감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까치가 냉동실 문을 안 닫아 놓은 거예요. 바닥에 물이 나오면서 이걸 알게 된 거죠. 청소 언제 다시 하지? 월요일부터 약간 고난이 좀 생기긴 했는데 일단 문을 닫습니다. 8시 반이에요. 김밥 사장님, 저는 치즈김밥으로 싸주실래요? 치즈김밥은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저 기다릴게요. 그거 얼마예요? 100만 원. 네? 책 읽고 9시 반이 되어서 불을 끄고 잡니다. 화요일.
5시 17분이에요. 이때 프로젝트 마감 직전이라서 한창 바쁜 주간이었어요. 이 다음 주 월요일이 제출이라서 일요일까지 일을 딱 끝내야 했거든요. 그래서 일만 할 것 같아서 특단의 조치로 6시마다 동네 언니랑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끝나면 부지런히 집에 가야 돼요. 남편이 출근을 해야 돼서 늦었어요. 바로 집에 가서 남편이랑 아슬아슬하게 바톤 터치하고 집에서 요리를 좀 합니다. 오늘 남편이 집에 일찍 오기로 해가지고 갈비찜 미리 하기로 했어요. 저는 갈비찜이 제일 만만한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들긴 하지만 손이 많이 가는 요리는 아니거든요. 요 날은 인스타에서 봤던 레시피였나? 이렇게 한번 올리브유에 구워서 갈비찜을 하면 더 빨리 된다고 해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이거 제가 버미큘라 22cm 냄비인데 생각보다 작은 거예요. 굽기에는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냥 구워야지. 굽고 배즙 넣고, 배즙도 진짜 까치가 안 먹어가지고 겨우겨우 갈비찜에 다 털어 넣고 있습니다. 물 넣고 간장 넣고 뭐 마늘 넣고 팔팔 끓여줍니다. 엄마 집에서 가져온 까리고추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까치가 요즘 매운 것도 잘 먹어서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8시가 되면 까치는 이제 일어나 있고요. 시계에 알람이 와요. 영어 영상 볼 타이밍이다라고. 그때 이제 영어 영상 틀어주고 까치 아침 먹으면서 저도 출근 준비를 합니다. 그 사이에 갈비찜 계속 끓고 있어요. 아까 손댄 게 끝이에요. 계속 끓이기만 하면 되니까 최고의 요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8시 36분이죠. 까치랑 이제 등원을 합니다. 반대로 했어? 아니야, 잘 신었어. 엄청 잘 신었어. 이야, 이제 왼쪽 오른쪽도 잘 알아보는구나. 이날은 아침에 미팅이 신사동에서 한 건 있고, 그리고 또 건너서 다른 신사동에서 또 미팅이 있었어요. 연이어서 2건이나 있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다녔거든요. 미팅 시간이 20분밖에 남지 않아서 카페에서 이제 치즈케이크로 대강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더니 로봇 청소기 돌렸는데 에어컨이 켜져 있네요. 제대로 되는 게 없죠. 왜 이랬지? 8시 반부터 3시까지 쭉 우리 집을 계속 시원했다. 이제 까치 하원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1시간 반 정도. 그래서 빵 먹으면서 나머지 잔업을 하고요. 남편이 퇴근해서 저녁도 차려 먹었습니다. 갈비찜 진짜 추천해요. 아침에 하고 저녁에 한 번 더 데우잖아요? 더 맛있어. 갈비찜은 2번, 3번 데우면 더 맛있잖아요. 정말 추천합니다. 밥상도 치워야 되고 이제 거실도 되게 지저분한 상태인데, 네,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그냥 잠들었어요. 제가 새벽부터 운동한다고 진짜 갓생 된다고 한번 따라했다가 다음 생 갈 뻔했습니다. 기절했어요.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지. 수요일입니다. 여지없이 출근을 했고요. 어제 마우스를 회사에다 두고 왔어요. 뭐 이 정도쯤은 뭐 현대 사회, 한국 직장인에겐 아무런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말을 너무 더듬네? 어제 못다한 설거지를 다시 하고요. 냄비들은 다 못했어요. 그나마 시간이 부족해서 애를 끌고 일단 출근을 합니다. 갔다 와서 제가 또 나머지를 정리해야겠죠. 또 비가 와요. 지금 너무 덥잖아요. 이거 영상 보니까 차라리 비가 오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집에 왔습니다. 좀 난장판이긴 한데 아침 먹은 것도 그대로 두고 가가지고 뭐 화장실, 도대체 물을 왜 안 내리는 거예요? 우리 남자애들은 언제 인간이 될런지. 일단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 일을 하고요. PPT 화면만 봐도 토가 나오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때는 이제 남편한테 세탁 바구니를 놔주지 않은 시점이어가지고 방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애랑 하원하기 전에 이제 한살림에 들려서 몇 가지 식자재랑 간식을 좀 사왔고요. 까치가 소세지 먹고 싶다 그래서 한살림에 일부러 다녀왔어요. 뭐 맛이 별로 없긴 하지만 그래도 좀 마음의 위안이랄까? 까치 눈치를 살짝 보면서 이제 밥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반찬 구독하는 거 아시죠? 이때는 반찬 준비 못했을 때라서 반찬 구독한 거 가지고 빨리 밥을 차린 거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단호박 에그슬러까지 해가지고 밥을 차려서 먹으려고 하는데 울기 시작하는 거죠. 요즘 5살 왜 이래요? 저는 솔직히 이제 제가 혼자라도 밥을 먹기 시작하면 아이도 배고파서 먹겠다고 할 줄 알았는데, 와, 고집이 진짜 똥고집이어가지고 저는 이제 계속 밥을 먹는데 징징대면서 우는 거죠. 그래도 기분 좋게 와 먹어보자 하고 잘랐는데 들익은 거예요, 계란이. 진짜 제가 좋아하는 요리인데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옆에서 애는 울지, 밥은 내 맘대로 안 됐지. 밥상 싹 치웠습니다.
까치가 왜 화내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유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랑 다 똑바로 그렸잖아. 이거 하나 잘못 그렸다고 해서 엄마한테 이렇게 돼 있잖아. 어이없는 이유로 화가 났고요. 결국에는 제가 밥상을 싹 치워버렸어요. 그랬더니 자기 밥만 이렇게 손으로 먹는 거예요. 숟가락도 싹 치워놨더니 이럴 거면 그냥 밥을 먹지 왜 그랬을까. 흘린 거 다 주워 담아라. 숟가락으로 안 먹으니까 이렇게 흘리지 않냐 이러면서 혼을 냈더니 막 치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하게 숟가락 있을 때 밥 먹을 걸 이러면서 치우는 거예요. 진짜 어이없지 않아요? 그때는 딱 치우고 좀 진정이 된 상태에서 이제 아까 그 문제의 자동차를 다시 그리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렇게 5살 좀 집요한가요? 치우기도 싫어서 그냥 잤어요. 이제 목요일입니다. 업무가 너무 급해서 출근 시간 30분 땡겼어요. 마감 전이라서 출근하면 좋은데 도저히 못 나갈 것 같아서 오늘 일단 재택근무를 하기로 하고요. 괄사로 한번 잠 좀 깨보고 6시에 여지없이 운동을 다녀옵니다. 대단해. 남편도 출근을 했고요. 까치는 어저께 못 먹은 에그슬러 다시 데워가지고 먹었어요. 진짜 푸석푸석하고 맛있어. 어제 먹지 맛있으면. 드디어 등원하고 업무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은 루틴이 깨졌을 때 최악의 상황이 어떤 것인가요? 저는 밤새는 거 하고 배달시키는 거 이렇게 2가지입니다. 솔직히 일이 펑크날 리 없고 애 등원 못 시킬 리 없고 루틴이 깨지면 결국에는 저랑 관련된 걸 희생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잠이랑 먹거리입니다. 결국에는 목요일에 배달로 갔습니다. 솔직히 저는 마감 전이라서 배달 좀 많이 시킬 줄 알았어요. 그래도 이번 주에 한 번으로 막았으니까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루틴이 깨졌을 때의 최악의 상황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어야 타격이 덜한 것 같아요. 부랴부랴 업무 마치고 애 데리고 와서 밥까지 차렸거든요. 근데 또 울어요. 축구학원 가는 날이라서 가야 되는데 바지도 안 입고 가겠다, 팬티도 왜 이러는 걸까? 밥은 또 저 혼자 먹었고요. 날도 덥고 습해서 학원 빠질까 하다가 회사는 빠져도 학원은 절대 못 빠지는 거 아시죠? 겨우겨우 축구학원에 끌고 갔더니 선생님께서 마이쮸 주면서 왜 엄마랑 싸웠냐, 잘해야지 이렇게 설득해 주셔가지고 기분이 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설거지 끝내고 종이접기 같이 했습니다. 저는 요즘 이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아이가 놀아달라고 할 때요. 자기가 놀이를 주도해서 하니까 저는 오로지 100% 팔로워로서 이제 맞춰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또 자기가 뭐 하고 싶은지를 몰라요. 또 여러 가지 놀이를 제시해드려야 돼요. 요즘 눈만 뜨면 놀자고 하는데 저는 이 말이 진짜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책 좀 읽어주고 이제 목요일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세요. 아직 3일이나 남았어요. 탈출하시면 안 돼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금요일입니다. 조금 늦게 일어났어요. 너무 피곤했던 것 같아요. 여느 때와 같이 계란을 삶아 먹고요. 김에 계란 싸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어요. 간단하고 꼭 한번 드셔보세요. 좀 집이 지저분한데 일단 출근합니다. 빨래도 좀 쌓여 있었고 세탁기랑 싱크대도 조금 지저분했는데 어쩔 수 없죠. 강남역에 교육이 있었고 2시 반에 성수동에 미팅이 있었거든요. 샌드위치 먹고 이동을 해서 미팅까지 했는데요. 덥고 습해서 한강도 정말 예쁘지 않고 진짜 피곤하고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부랴부랴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랑 픽업하고 그 낮잠 이불 챙겨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금요일을 기다리는 이유는 여사님이 오시기 때문이에요. 식탁에 색연필 장난 아니었는데 싹 지워주셨고요. 싱크대 이런 것도 다 치워주셨고 건조기에 있던 빨래도 원래 제가 해야 되는데 여사님이 다 해주시고 필터도 다 닦아주셨어요. 항상 필터 닦아주시거든요. 이불도 대강 정리해주시고 화장실도 다시 깨끗하게 닦아주셨습니다. 금요일까지만 버티면 어떻게든 여사님이 집을 되살려주시거든요. 이번 주에 마감이 있어서 루틴도 많이 무너지고 저도 실수가 많았잖아요. 에어컨 켜놓고 간다든지 로봇 청소기 안 돌리고 간다든지 여사님 덕분에 그런 실수들 다 만회할 정도로 살림이 다시 초기화가 딱 됩니다. 저녁은 남아있는 반찬들로 해가지고 이틀 굶었더니 애가 밥을 너무너무 잘 먹는 거 있죠? 세상에 이렇게 잘 먹을 거면서 왜 그러나 몰라 진짜. 잘 좀 하자 야. 여사님이 욕조도 닦아주시기 때문에 까치는 이제 금요일마다 탕목욕을 합니다. 이제 놀고 있으라고 하고 저는 이제 여사님이 할 수 없는 살림들을 막 정리해요. 달력도 다시 제자리로 맞추고 빨래도 개주신 거 제자리에 넣어주고 원래는 제가 개야 되는데 이때 너무 바빠가지고 여사님 대신 해주셨어요. 일주일 동안 썼던 수세미도 버리고 쓰레기도 문 밖에 내놓습니다.
다음날 주말이니까 까치도 레고놀이 실컷 하고 싶다고 해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이제는 자유롭게 꽂는 것보다 그 설명서에 있는 거를 맞추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이거 부품 찾아주는 것도 은근 일이더라고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라고 해서 늦게 일어나지는 않아요. 분리수거 조금 남은 거 해주고요. 남은 업무들을 폭풍 진행해줍니다. 마감까지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그 와중에 또 이제 팩하는 거 아시죠? 일어나자마자 팩하는 거. 제대로 된 마스크팩을 하면 좋은데 뭐 토너 패드가 더 간단하니까 이걸 자주 쓰는 편입니다. 제가 이렇게 팩을 하는 이유는 결혼식이 있어서예요. 아침에 미용실 가서 머리도 커트하고 끝나고 트레이더스도 갔다 왔어요. 그리고 집에 왔더니 6시가 넘었더라고요. 구두 신고 트레이더스 쉽지 않았어. 근데 이걸 그냥 두고 잘 순 없으니까 어느 정도 소분을 시작해봅니다. 여러분 진짜 지치신 거 아니죠? 아직 안 끝났어요. 계란 먼저 옮겨 담을게요. 60개여가지고 진짜 실컷 먹을 것 같아요. 불고기 베이크는 제가 좋아하는 거라서 하나씩 사옵니다. 얼려놨다가 주중에 점심 때 돌려 먹으면 간단한 식사가 됩니다. 배달 음식을 막을 수 있어요. 다음은 호주산 냉장 자유 방목 살치살입니다. 전 트레이더스 가면 항상 목초육을 사와요. 호주산 목초육을. 그게 코스트코엔 없어가지고 트레이더스를 특별히 가서 소고기를 사오는 편이고요. 올리브유랑 소금이 마리네이드 해두면 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는 동물복지 코스트코에 많이 팔아서 주로 코스트코에선 돼지고기를 사고 트레이더스에서는 소고기를 삽니다. 닭은 동물복지 닭을 사고 있는데요. 삼계탕 같은 거 끓여 먹을 때, 닭볶음탕 할 때 먹을 거 한 팩은 지퍼백에다가 넣어서 보관을 해주고요. 제대로 된 냉동용기를 아직 얻지 못해서 지퍼백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팩은 소금이랑 올리브유 넣어주고 그리고 마늘 넣어주고 카레 넣고 후추 넣고 오레가노인가? 그런 허브가 있어서 그거 넣고 버물버물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냉장고에 넣고 숙성을 좀 해줍니다. 닭이랑 고기 손질한 다음엔 항상 상판을 닦고 다음 코스를 진행해요. 갈비찜용 고기입니다. 2개를 나눠가지고 하나씩 꺼내서 아까처럼 아침에 갈비찜을 해서 먹을 수 있게 냉동을 해놓고요. 다음은 이제 야채 타임. 꽈리고추가 잘 나와서 사왔어요. 하나씩 다듬어가지고 반은 냉동실에 얼려놓고 쓰고 반은 요리에 쓸 거예요. 양배추도 썰어서 보관을 해주고요. 찜용이랑 볶음용 다 썰어가지고 정리를 해두면 주중에 요리하기가 편합니다. 까치는 양배추 쌈도 잘 먹는 편이어가지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양배추 썰어놓은 거는 먹다가 안 될 것 같으면 카레 하거나 토마토 스튜 같은 거 끓일 때 그냥 왕창 넣어줍니다. 브로콜리도 씻어서 썰어두면 뭐 어디 볶거나 야채찜을 하거나 할 때 좋더라고요. 이렇게 다 냉장고에 넣어둡니다. 이거 하는 동안 애는 이제 아빠랑 만화 보고 있죠. 인사이드 아웃 되게 재밌게 보더라고요. 다 계란도 까줍니다. 계란장조림 했어요. 꽈리고추 넣으니까 너무너무 맛있는 거 있죠. 다음은 다짐육입니다. 소고기 다짐육은 활용도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양파랑 파프리카랑 꽈리고추 아까 산 것들 다 쫑쫑쫑 썰어가지고 르크루제 웍에다가 슬슬 볶아줍니다. 르크루제 한바탕 샀거든요. 언제 한번 또 후기 영상 남겨볼게요. 진짜 대만족이거든요, 지금. 요 냄비 진짜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여기다가 다진 마늘 넣고 뭐 양념 좀 해가지고 들들들들 볶아서 소고기 다짐육도 넣고 볶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맥주를 하나 까요. 제로 맥주로. 이거 기름기가 없어질 때까지 진짜 바짝 볶아야지 더 맛있었어요.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영화 하나 다 볼 때까지 했거든요. 그 다음에 또띠아에다가 하나씩 얹어주는 거예요. 밀프렙 만드는 거예요. 제가 점심 때 배달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한 그날도 밀프렙이 없어서 배달 음식 했거든요. 파파이스를 최대한 만들어놓자 해가지고 또띠아에다가 이렇게 펼쳐놓고 치즈 냉동실에서 자고 있던 거 다 깨워가지고 해줬는데요. 요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근데 약간 또띠아가 너무 얇고 고기는 좀 부족했어요. 1회분을 먹을 거면 2개, 3개는 먹어야지 양이 찰 것 같은 느낌이고 빵에다가 고기를 가득 넣어가지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익히지 않고 생 다짐육을 올려놓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생 다짐육을 후라이팬에다 구워야 되거든요. 제가 밀프렙을 먹는 이유는 최대한 빨리 전자레인지 돌려서 바로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후속 작업이 필요한 밀프렙은 잘 하지 않습니다. 만들 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좀 힘들긴 했지만 다시 만들려고 하면 저는 이 방법대로 만들 생각입니다. 실제로 하나 만들어서 먹어봤는데 맥주랑 딱 어울리는 진짜 와퍼 맛이었고요. 제가 간을 좀 세게 해서 그런가 토마토 같은 거 같이 먹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남아있는 설거지 좀 정리를 해주고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토요일에. 응? 침대 바로 누웠지, 바로 기절했지. 근데 자꾸 까치가 뭘 들고 와서 설명을 해줘요. 겨우겨우 잠에 들었습니다. 드디어 일요일입니다. 마감 전날이죠. 일찍부터 업무를 좀 했고요. 너무 더웠어요, 이날. 그리고 까치랑 미술관을 갔다 왔어요. 색칠도 좀 하고, 구경도 좀 하고, 사진도 찍고, 점심까지 먹고 집에 돌아오니까 3시더라고요. 까치도 이제 피곤한지 낮잠 자길래 어제 이어서 소분도 마저 정리하겠습니다. 그 마리네이드 해서 냉장고에 넣어놨던 고기들을 이제 드디어 소분해서 냉동실에 얼려주고요. 카레 닭고기는 전날 꺼내서 에어프라이어 오븐에다가 이렇게 구워주면 맛있는 치킨 구이가 됩니다. 그리고 살치살도 한 덩어리씩 랩에 싸가지고 보관을 해줍니다. 한 개씩 꺼내서 구워 먹으니까 좋더라고요. 이거 기억나시나요? 월요일에 까치가 문 열어놨던 그 냉장고, 냉동실, 이날 드디어 닦습니다. 제가 냉동실에 물건 넣으면서 하는 김에 싹 닦았고요. 냉동실 청소하게 해줘서 정말 고맙다, 까치야. 자는 동안 아주 열심히 닦았습니다. 닦으니까 개운하긴 하더라고요. 저녁 준비. 돼지 다짐육이 있어서 가지랑 같이 이렇게 들들 볶아가지고 먹고, 까치가 고등어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들 구워졌네. 가지 덮밥이랑 고등어 구이랑 해가지고 먹었습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일요일 밤에는 커피를 냉침해놓고 잡니다. 원두 갈아서 여기 넣으면 다음날 아침에 커피가 완성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참 편하고 좋은데 통이 플라스틱이라서 그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싱크대에도 물기 없이 싹 월요일처럼 깨끗하게 정리 아주 싹 해놓고요. 남편이 있으니까 정리하는 건 순식간이죠. 아주 시원하게 정리했습니다. 네, 9시 전에 잠을 못 잤습니다. 마감이라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이날 새벽 2시에 끝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다음날 새벽 5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월요일이 다시 시작되는 거죠. 좀비가 따로 없습니다, 진짜. 일주일 보니까 어떠세요? 다들 저처럼 사시는 거 맞죠? 댓글에 루틴이 완전히 망가진 날도 보여달라는 글이 있어서 촬영을 했어요. 평소에 일주일을 그냥 있는 그대로 찍어봤는데요. 찍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었어요. 루틴이랑 시스템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루틴은 행동이고 시스템은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루틴은 운동하기, 영양제 먹기처럼 내가 반복하려고 정해둔 행동이에요. 그래서 내가 피곤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까치가 운다거나 그런 일들이 생기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그치만 시스템은 그 행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만든 환경인 거죠. 저는 운동을 하겠다는 루틴은 지키지 못하지만 동네 언니와의 약속은 지키게 되더라고요.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나가려고 합니다. 집 정리 루틴이 깨지더라도 금요일마다 정해진 시간에 여사님이 오시기 때문에 집이 다시 깨끗해져요. 그럼 저는 다시 거기서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분리수거 루틴도 깨지기 쉽지만 오늘 수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쿠폰이 사라진다 이런 알람을 보내주거든요. 쓰레기 정리해서 버리게 되고요. 쿠폰 써야 되니까. 다이어리를 쓰는 것도 제가 부지런해서라기보다는 까치가 수영을 월요일에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시간에 다이어리를 쓸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번에 일주일도 루틴이 꽤 많이 무너져서 배달 음식 먹기도 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밤샘 작업까지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생활 전체는 멀리서 봤을 때는 잘했다. 잘 이어져 왔다. 완전히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시스템은 좀 웃기지만 바로 제 몸입니다. 알람을 맞추지 않아도 새벽 5시면 눈이 떠져요. 좀 민기적대다가 5시 반에 나올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제 제 몸이 시스템을 딱 갖췄더라고요. 루틴을 정해놓고 못 지켰다고 자책할 때가 있잖아요. 이번에 깨달음을 얻어서 내가 루틴이 깨져도 어떻게든 굴러가는 이 집안 환경을 만들고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있어요. 이것도 많이 쌓이면 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저희 아파트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